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부분 기자회견 발언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각들 종목들 현재 구간에서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각 종목들 다시 한번 꼼꼼하게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신세계 2부에서도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의견 그리고 고민 상담 나눠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마스터님, 오늘의 마스터 박노준 마스터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는 더욱더 편리하게, 더욱더 빠르게 또 남겨드리고 또 답변도 받아볼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유튜브도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되는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을 등 이런 모든 불법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의 문을 열었고요. 쉬어가는 동안에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12시 지난 지금의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일단 초반에 상승세로 이어갔던 지수가 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본장에서도 역시나 하락으로 전환됐다라는 속보고요. 자, 일단 S&P와 나스닥 모두 지수 선물 하락으로 전환한 상황입니다. S&P는요, 2,837포인트까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0.12%까지 눌렸고요. 초반에 좀 상승폭이 높았기 때문에 그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그 아방 쪽으로 더욱더 열린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폭이 꽤 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역시나 하락으로 전환된 상황인데요. 6,933.25포인트, 50포인트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나스닥과 S&P 지금 폭으로만 봐도 변동성이 상당히 큰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유로FX도 함께 보시죠. 유로FX는 여전히 이전의 상승분 지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유로에서는 현재 결과적으로는 다시 그 상승폭이 좀 올라온 상황이지만 그 안의 과정에서는 눌림 후에 다시 또 반등. 이 반복에 대한 부분을 좀 과정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1.25315달러로 0.67%의 상승세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볼까요? 자, 골드는 1360달러 이탈 이후 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354.2달러로 0.26%의 약보합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더 가격 빠지고 있죠.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은 움직임 좀 적어들은 상세입니다. 지금 66.16달러로 0.43%, 41%의 상승분만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현재 시세도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구간에 대해서는 지수가 좀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죠. 초반에 상승세를 모두 반납을 하고 하락 쪽으로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본장 역시 S&P와 나스닥은 하락으로 전환됐고, 저희가 일부에서 김경민 PD 통해서 전달을 해드린 내용이죠. 다우지수는 워낙 좀 큰 폭의 상승세였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세는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선물 쪽에서 지수가 S&P와 나스닥 모두 하락 전환이 됐고 특히나 저희가 1부 마무리 시간에 마스터님이 지수에 대해서는 홀로 매도의 의견을 주시면서 좀 더 빠질 것이다. 지지가 되지 못했다라는 의견을 내주셨잖아요. 네. 네. 지금 상황 어떠세요? 홀로 예스라고 상승으로 얘기할 때 저 혼자 노라고 얘기 다운으로 했습니다. 네. 일단은 또 그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실적이 나온 만큼 그거 이미 다 알고 있었다. 그 전에 선반영 됐다고 좀 저는 또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기술적으로 일단 분석을 했었을 때도 전일 고점을 벌써 넘어갔던 시점이 일단 지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지금 밀리고 있는 거고 아무래도 일단 지금 구간 쪽에서 하락폭을 일단은 이제 조금씩 더 늘려 나가야 되는 일단 구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만약에 일단은
음봉으로 또 끝나면은, 사실 다시 회복을 못하고 음봉으로 다시 끝나면은, 당분간은 이 구간에서 조정이 좀 더 나올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더 하신 말씀 있으세요? 왜냐면 본격적인 조정을 여태까지 준 적이 없어요. 맞아요. 지금, 맞아요. 지금 뭐 1월 16일, 뭐 똑같이 나스닥이나 S&P 1월 16일 날 한번 조정 줬는데 그 다음 날 그대로 복구해주면서 또 상승세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을 그냥 그대로 그냥 완만한 조정이라도 준 적이 없어요 지금. 그대로 음봉 하나 나오고 또 상승세로 이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그 계속적으로 지금 뭐 여타 계속 상승 추세 뭐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 하고 계속적으로 그 경제 활성화 정책만 지금 나온다고 해서 지수가 계속 그렇게 가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은 지금 기술적으로도 일단 조정 구간 한번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계속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의 음봉으로 마감이 될 때는 좀 꽤 지켜봐야 돼.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할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조정이 앞으로의 조정의 출발, 시작선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신 것 같은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서서 해설위원님도 일단 상승 쪽으로는 제한적이고 하방 쪽으로 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의견을 주셨잖아요. 상방으로 갈 가능성은 있는데 상방이 그렇게 많이 높진 않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제한적인 그거는 왜 얘기 들었냐면 이제 오늘이라기보다는요 내일 트럼프가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한마디 하면서 그것 때문에 좀 더 환호해서 한 월요일까지 좀 환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드린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일 이제 트럼프가 이제 과연 트럼프가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죠. 난 문훈신 재무장관 얘기한 게 얘 개인적인 생각이다. 뭐 이렇게까지 세게 보호무역주의를 하려고 하진 않는다라는 발언과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이제 거기에 대해 더 강하게 가는 거죠. 난 더 보호무역주의를 원한다.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뒤로 후퇴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기업들이 이제 그럼 수출 좀 더 잘 되겠네라고는 약간의 환호 섞인 그런 버블이 한 번 더 쌓이지 않을까. 근데 그 버블이 이제 그렇게 세진 않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이 쌓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일 트럼프의 발언이 추가적으로 더 있으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느낌이니까요. 지금은 이제 올라오면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우르르 나오는 약간 그런 상황인데, 왜냐하면 차트만 그냥 대충 봐도 윗꼬리가 많이 달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만 봐도 좀 그런 부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단기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일단 내일의 트럼프 발언에 따라서 그런 움직임을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 하락으로 전환된 상황 속에서 앞서서 1부 때 코멘트해드렸던 내용과 현재 구간에서 좀 추가적으로 대응 방법까지 그리고 분석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그리고 지수뿐만 아니라 지수가 하락을 하니 골드가 또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356.3달러까지 하락폭을 좀 꽤 많이 만회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앞서서 저희가 신세계 1부 시작했을 때 1360달러 선 지지가 되고 있지만 이내 바로 이탈을 하고 좀 큰 폭의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1356달러까지 다시 좀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10%까지 올라왔는데요. 자, 골드도 맞선이 앞서서 좀 전략 짜드렸잖아요.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청산할까요? 일단은 시가 부근 정도 왔으니까 절반 정도 청산을 해주시고 그다음 나머지 시가 넘어가는 걸로 홀딩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유로가 지금 1.25485까지 지금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유로 조정 구간에서 3번이나 매수했습니다. 오늘 이거 매수 한 번이라도 못 하시면은 방송을 안 보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변동성 나오는 장에서 빠르게 사인을 드리면 또 시청자분께서 그걸 가져가지 못하면 아쉽잖아요. 그죠? 너무 아쉽죠?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는데. 1시간 동안 계속 그죠? 마다 그냥 눌림시 매수, 눌림시 매수라고 몇 번을 말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이 나오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에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빠르게 저희가 맞선님 코멘트를 해드리는 거 좀 가져가지
이해하지 못하신다면은 저희 모두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으니까요. 끝까지 좀 집중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드의 반등과 지수의 하락 전환, 이 두 종목에 대해서 현재 구간 다시 한번 좀 짚어드렸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바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요, 오일입니다. 크루드 오일이 올라왔는데요. 원유 재고가 어제 발표가 된 상황이죠. API 쪽에서도 재고는 좀 늘어난 상황이었고, API 쪽에서는 늘어난 상황이었고, EIA 쪽에서는 재고가 예상치보다 더욱더 좀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 어제장에 64달러 후반대에서 65달러 안착이 됐고요. 그 이후에 66달러 돌파와 함께 현재 구간 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66.24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업앤다운 들어본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지금? 크루드 오일입니다. 크루드 오일이요. 네, 크루드 오일. 네, 들어볼게요. 너무 바쁘셔가지고. 네네네. 네,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김경현 PD 홀로 업이고요. 자, 지금 저와 마스터님 해설 연휴까지 모두 다운의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맞아요. 워낙 또 김경현 PD는 외신 쪽에 좀 긴 추세, 긴 흐름 안에서 좀 파악을 해주시기 때문에 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들어볼까요? 맞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오일이 상승폭을 좀 지속을 해가면서 외신 쪽에서는 계속 이제 오일 가격의 전망을 좀 상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어제 원유 재고 발표가 됐죠. 미국 내 원유 재고가 지금 10주 연속 감소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지금 감소된 부분으로 인해서 2015년 2월 이후 재고가 좀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2014년 12월 이후 최고치인 71.20달러 찍었고요. WTI 역시 66.44달러까지 오르면서 마찬가지로 2014년 12월 이후 최고치 지금 기록한 상황입니다. 코메르츠방크 쪽에서 의견이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요. 달러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원유가 더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상품군이 지금 달러 약세 지속으로 인해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브리핑을 해줬고요. 그리고 EIA 쪽에서는 2월에는 미국 크루드 생산량이 하루 1,000만 배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고 하는데 이제 다음 달이 되면 좀 뭔가 추세가 바뀔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지금 이런 추세로 인해서 이런 석유를 생산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심리를 갖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블룸버그에서 설문을 했는데 고유가로 인해서 생산량을 늘리는 게 미국 기업들뿐만이 아닐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13명의 전 세계 석유 기업 중역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이 중에 3분의 2 이상이 2018년 자본 지출을 늘릴 것을 기대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매출이라든지 이런 이익 부분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듯한데요. 이 중에서 3분의 1가량은 리서치와 개발 예산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 다른 3분의 1은 고용이 확대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좀 회사가 아무래도 좀 확장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많이들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글로벌 설문에 의하면요, 이런 낙관론이 가장 커진 기업은 이제 유럽 쪽에 위치한 기업들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응답 기업의 64%가 2018년은 오일 비즈니스에 좀 좋은 해가 될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설문 결과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보스 포럼 쪽에서도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랍에미레이트에 이제 위치한 이 석유 기업의 CEO가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 이제 오일 가격 몇 달 안에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본인이 이제 석유 회사에 속해 있기 때문에 더 긍정적인 뷰를 내놓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연말까지 $80를 돌파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베네수엘라가 이런 굉장히 좀 생산량을 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다른 이제 프로듀서들이 그만큼 뭐 생산량을 늘릴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으로 인해서 가격이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원유 재고가 좀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10주 연속 하락했다라는 수치입니다. 2015년 2월 이후 최저치고요. 자, 그리고 EIA 쪽에서는 2월 셰일 생산량이 하루 1,000만 배럴 돌파가 전망이 된다라는 두 이슈가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입니다. 일단 재고가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이런 최저치에 대한 소식이 상방 쪽으로 좀 가고 있고, 자, 그리고 일단은 달러가 계속적으로 약달러로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 달러 하락으로 유로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의 상승을 지속하는 그런 재료가 좀 깔리지 않았나라는 그런 분석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일단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외신 쪽 의견을 들어봤고요. 저희 좀 세명은 좀 다운인데, 네, 일단 마스터님, 저희가 66달러 초반대였는데 다시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크루드오일. 네. 자, 다운 들어주신 이유와 함께 좀 앞서서 좀 전략, 이미 좀 수익을 냈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네. 현재 구간도 리딩 들어볼게요. 네네. 일단은 저는 중기적으로는 오일 같은 경우는 69달러에서 70달러까지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오늘은 일단은 고점을 뚫고 가기는 힘들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도 일단 아까 초반에는 오일 같은 경우 66.50달러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구간은 매도로서 타이밍이 좋은 구간이니까 방송 시작할 때 바로 매도 진입을 드렸는데 지금 한참 내려갔잖아요. 네,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는데 하방이긴 하방인데 중요한 건 지금 매도보다는 지금 선을 제가 그어놨는데 66.40에서 45달러 그 구간에서 일단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구간에 반등이 나온 구간에서 일단은 매도를 하는 게 왜냐면은 지금 내려가더라도 이 시점에서 다시 올라와서 일단은 반등 줬다 또 다시 내려가는 구간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그 5분봉으로 봤었을 때 60.40에서 여기 45 달러까지 일단 거기서 매도 진입하고 한번 또 밑으로 내려갈 때 또 수익을 거두는 오늘 저점을 깨고 안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구간 지지해서 지켜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양봉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좀 위에서 지금 진입을 하는 게 우리가 손절도 짧잖아요. 만약에 66.4540에서 매도한 다음에 위에 그 고점인 66.66이잖아요. 그럼 한 67 정도 걸어두면 되겠죠. 66 걸든가. 그러면 손절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절 걸기도 괜찮고요. 그리고 일단은 오늘 지금 일단 그 저점을 깨주면은 69달러, 70달러 가는 게 조금 더 길어질 뿐이고 오늘 제 생각에 저점을 깨지 않고 이 구간에서 계속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그래 박스권이라도 한 50틱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박스권 그려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양봉으로 지지해주고 또 잠깐 박스권에서 좀 시세가 놀고 있다가 다시금 또 치고 올라가는 그래서 69달러, 70달러 그 선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요새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새 테러리스트나 반군들이 요새는 뭐만 하면은 그냥 그 유가 묻혀있는 지역을 점령한다고. 그냥 언젠가부터 그게 좀 유행이 됐어요. 약간 추세가 된다. 왜냐면은 점령을 하면은 일단 돈이 나오고 그거를 이제 뒤로 수출을 해가지고 전쟁 자금 모아서 무기 사가지고 또 이렇게 공격하고. 하나의 레파토리로 좀 잡은 건가요? 그렇죠. 나이지리아 반군도 갑자기 유전 지역에다가 또 점령한다고 공격한다고 그러고. 요새는 껐떡하면은 다 공격한다고 그러니까. 자본의 중점을 좀 아는 듯한 느낌이죠. 그 부분에 제가 음모론 쪽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아이고 말씀하신 김에 크루드오일 얘기할까요? 제가 그거 한 일주일 전에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왜 나이지리아 반군 그 어벤져스라는 반군이 있어요. 이름도 되게 웃겨요. 어벤져스라는 반군인데 이제 원유시설 추진도 공격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냥 음모론적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 달러 이게 유가가 오르면은 되게 해피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우디가 해피하고요. 사우디가 해피하면 미국이 해피해요. 그러니까 즉 미국이랑 사우디가 행복하죠. 그러려면 미국 왜 행복하냐면 사우디 영향력이 커져야 시아파 국가인 이란의 영향력을 좀 줄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유가를 어떻게든 들어올리기 위해서 그동안 무던히도 노력했습니다. 막 이라크 쿠르드에 얘기해가지고 너네 좀 독립 좀 해볼래? 우리가 도와줄게. 그러다가 한번 하다 안 됐어요. 그러다 터키 밑에 있는 시리아 쿠르드한테는 너네 군대 조직 미국에서 도와줄게. 근데 그 터키가 그럼 쳐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이제 또 실패했고요. 그러다가 보면 그러니까 이런 지정학적인 시도를 계속 일어나는데 이 중심에 누가 있냐면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이 뭔가를 자꾸 만들고 있어요. 뭐를 만들까요? 그러니까 유가를 자꾸 올리기 위해서
모종의 음모들을 계속 꾸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다 연관성이 있어요. 연관성이 있고 이 모든 게 누구한테 좋은 일이냐면 미국한테 참 좋은 일이거든요. 왜냐면 자기네들이 셰일을 증산을 해도 이게 유가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티가 안 나고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사우디도 미국의 셰일에 대해 증산에 대해서 크게 태클을 안 거는 아주 서로 공조가 잘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뒤에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좀 얘기를 드린 거고요. 네. 뭐 간단하게 아까 그 다운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왜 다운이냐. 근데 제가 얘기 드린 게 한 몇 달 전에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유가는 떨어졌을 때, 유가가 밀렸을 때, 저가였을 때는 달러 영향성이 적다. 다만 유가가 올랐을 때는, 유가가 높은 레벨에서 움직일 때는 달러가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달러가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을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었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 유가가 낮을 때는 수요 공급에 대한 이슈고요. 그다음 유가가 높을 때는 지금 유가가 높을 때가 다 적응이 안 되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해외 선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중에 유가가 150달러에서 거래해 보신 분들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희는 이미 그럴 때 이미 거래를 해봤기 때문에 느끼는 거지만 그때는 달러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반대작용이 상당히 심한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유가도. 근데 지금 그럼 달러 인덱스 떨어지는데 넌 그럼 왜 유가 하방이냐? 저는 이제 오늘부터 해가지고 조금 이제 다음 주 정도의 이슈를 얘기 드리는 거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유가 상승에 대한 호재에 대한 재료들에 대한 약간 반박을 좀 해보면 지금 현재 미국의 산유량이 늘은 부분에 대해서 이게 티가 안 난다. 베네수엘라랑 얘네들이 감산했기 때문에 티가 안 난다. 즉 베네수엘라 그럼 증산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현재 베네수엘라 말고도 몇 개 국가들이 현재 의도적인 감산이 아닌, 그러니까 비자발적인 감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증산이 상쇄 효과를 일으키는 건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쪽에서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되면 미국의 증산 이슈가 다시 떠오를 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증산하는 데가 팩트적인 게 없다. 리비아 증산했거든요. 리비아는 증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양이 아주 작아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API 원유 재고가 몇 주 만이 8주 만인가요? 예, 증가를 했어요. 증가를 한 부분이. 그러니까 그동안 쭉 감소를 하다가 살짝 반등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달러가 영향을 주지만 아직까지 수요 공급의 이슈가 조금 더 남아있기 때문에 네. 지금의 상태에서 많이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좀 필요하다. 근데 그 조정이 뭐 아주 깊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요. 제가 아까 라인 그거는 63달러 중반 정도의 조정이 좀 네. 필요하지 않나.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네. 물론 지난번 화요일에도 저는 다운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알겠습니다. 예, 골드와 유로는 맞췄고요. 예, 오일에서 좀 틀렸네요. 제가. 알겠습니다. 자신의 리뷰 다시 또 복기도 해주시고. 자, 일단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는 앞서서 마스터님 반등 시의 매도적인 관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고가는 쉽게 좀 돌파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좀 제한적인 상승세. 오늘의 가격대 안에서 좀 급락을 거듭할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 정리 도와드리는데요. 66.40에서 590달러 다시 한번 좀 올라올 시 매도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라라는 말씀, 전략까지 드립니다. 자, 이렇게 크루드오일까지 세 번째 이슈 좀 알아봤고요. 오늘 좀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있어서 골드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앞서서의 1360달러 이탈 이후 다시 한번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마스터님이 지금 유튜브에 남겨주신 의견은 시가 다시 좀 돌파를 한 상황이죠. 자, 지금, 현재 고한 1356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업앤다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모두 업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골드는 모두 만장일치로 업에 대한 의견인데요.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 지금 시가를 다시 좀 회복을 했다라는 부분, 현재 구간에서 전략 어떻게 짤까요? 일단은 아까 전에는 매수 사인을 또 드렸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시가 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전에 살짝 시가 밑에서는 절반 청산 메시지 드렸었고, 넘어서서 이제 청산을 좀 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그리고 다시 좀 내려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겁니다. 골드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달러 인덱스가 계속 낮아질 거라고 저도 봐요. 안 그래도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도 지금 수출 기업들 일단은 그 장려하느라고 지금 뭐 보호무역주의 하에서 일단은 달러 약세로 일단은 계속적으로 정책을 펴는 일단 그런 방향으로 가니까 뭐 그게 길게 간다고는 생각은 안 하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이렇게 가면은 골드에 대한 힘은 분명히 실어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안 그래도 골드가 지수가 상승하는데 계속 상승을 한 이유는 아무래도 달러 약세 때문에 일단은 상승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오늘 같은 경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구간에서 또 내려왔었을 때 일단 오늘의 지금 저가가 저점이 1352.6달러인데 이 구간은 저점을 충분히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좀 내려왔었을 때 지금 다시 또 올라가는데요. 네. 1356에서 55 사이 오면은 또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또 다시 올라갔었을 때 또 수익을 이렇게 좀 내는, 그러한 전략으로 일단은, 또 시가를 또 오늘 뭐 넘어갈 수도 또 있겠지만, 오늘 좀, 넘어가서 좀 양봉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충분히 매수할 여력이 있는 구간이거든요. 뭐, 많이 빠질 지금 구간은 아니라서,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이제 매수, 타이밍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가 되는데요. 이후가 지금 현재 지금 그 패턴이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굉장히 이쁘게 좀 어찌 보면은 지금 박스권에서 지금 골드가 좀 놀고 있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네. 지금 정확하게 지금 그 17년 작년 9월 달에 고점을 1365.8을 찍고 오늘 지금 1365.4 거의 네틱 차이로 지금 정확하게 저항대 찍고 내려오는 상황인데 이 구간에서 지금 오늘 이번 주 뭐 지금 1356.3 아니면 1357 뭐 이 정도 선에서 끝나고 다음 주에 별로 밀리지 않고 다음 주에 대략 내려오는 게 1338 이하로 좀 내려오지 않고 위에서 좀 박스권을 만들면 수렴하면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바로 이 그 저항대인 1365.8 이 구간을 그대로 치고 들어 올리면서 크게 일단은 이제는 좀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일단 구간을 만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9월 달에 1365.8을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제가 볼 때는 일단 이 구간에 한번 걸릴 것 같은데 1370달러 선이 좀 되겠네요. 그 구간까지 일단은 돌파해서 좀 올라갔다가 꼬리 좀 줄 겁니다. 좀 밀리는 구간 좀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또 다시 한번 또 치고 올라가는 구간을 만들 텐데 일단은 1370달러 선까지는 중기적으로 일단 돌파를 할 거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1356, 55달러 부근에서 좀 매수적인 관점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저희가 신세계 거래량이 좀 활발하고 또 시장이 좀 활발한 시간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1시에서 새벽 1시, 다음날 넘어간 새벽 1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구간에서 또 말씀드리는 그런 실시간 리딩이고 데이적인 관점에서 그 가격대에 맞춰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데이 관점, 현재 뭐 하루 안에도 매매하시는 그 전략 안에서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의 가격대가 내일의 가격대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좀 구분해서 맞춤으로 좀 매매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김규현 PD 의견 바로 들어볼까요? 네, 우선 골드 지금 4년 내 최고치를 향해서 달리는 중이다라고 외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달러 약세가 지속이 되고 또 증시 흐름이 지금과는 또 다른 흐름을 보인다면 2013년에 기록했던 최고치를 경신 가능할 것이다라고 외신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원다 쪽에서는 골드가 지금 향후 2달 내로 1,400달러 찍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내놨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뭐 아시다시피 다보스 포럼에서의 문우신 장관 발언으로 달러 지속적으로 좀 약세 이어가는 중입니다. 최근 몇 주간의 글로벌 증시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기록하고 있었죠. 그래서 골드 역시 그 랠리에 좀 동참하는 모습인데 지난 12월 중순 이후에 오늘까지 지금 10% 정도가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달러가 하락하고 또 투자자들이 지금 증시 굉장히 잘 달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락 추세로 갈 상황에 좀 대비하기 위한 어떤 보호책을 찾으면서 지금
골드에 대한 또 투자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외신에서 보고 있습니다. 또 골드에 투자하는 상장지수 펀드 수가 2013년 이후 최대치라는 집계수가 나왔고요. 지난 12월 중순 이후 골드에 순매수 베팅을 한 머니 매니저들 2배로 늘어났다라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도 올라오고 있는데 골드 가격을 좀 타이트하게 유지할 만한 어떤 시장의 드라이버들이 아주 많다고 본다라면서 달러가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게 그 첫 번째고, 또 증시 조정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증가하면 골드에게는 반대로 지지 요소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제 이제 문희신 장관의 발언 같은 경우에 안 그래도 지금 방어력이 좀 부족한 달러의 상황에 좀 기름을 부은 격이다라고 외신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여러 군데에서 전망이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 현재 달러가 좀 구조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시적으로 보면 2018년 이후에는 사이클적으로 시장이 좀 약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달러 약세 내러티브가 우선되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골드가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고요. 또 ANG 쪽에서도 1분기까지는 가격대가 뭐 현재 레벨에서 유지될 것이다. 그런데 올해 연말에는 앞에서 말씀했던 애널리스트의 의견과 비슷하게 1,400달러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 내놨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달러 약세에 대한 부분으로 골드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구간 지수 앞서서 마스터님이 짚어주셨던 대로 더욱더 좀 하방 쪽으로 다시 또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골드 매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부분, 지수에 대한 그런 갈증이 다시 또 골드로 좀 해소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골드 상방 의견 좀 잘 들어봤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 의견 나누고 있는데 골드 추가적으로 의견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골드 추가적 의견 드리기 전에 그 박노주 마스터님이 이제 한 몇 주 전에 인기 드렸죠. 골드가 올라오고 있는데 추가로 더 간다. 맞아요. 유일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리고요. 장기비도 상당히 좀 잘 맞추셨기 때문에 거의 박수를 드리고, 저는 이제 골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당연히 달러 약세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현재 자산 가격에서 뭔가 좀 수익을 낼 만한 것들 중에 산업금속 쪽은 약간 이제 실수요가 좀 많이 껴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골드 같은 경우는 약간 투기 수요도 모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얘기를 드리지만, 물론 유로화하고는 완전 똑같이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로화에 비해서는 골드가 좀 더 약할 거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골드 같은 경우도 상방이긴 하지만 이제 아주 급등으로 추가적으로 더 치고 가기에는 이제 달러가 어느 정도 무너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골드의 상승세를 조금 더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이제 30일날 우리나라가 이제 비트코인 그 신규 계좌 개설이 진행되는데, 그때까지는 비트코인이 못 올라갈 거기 때문에 골드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골드 차트를 딱 놓고 보시면요, 비트코인이 밀리는 거하고 시세를 한번 차트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거의 역의 상관관계로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어느 정도 골드는 아직까지는 한 며칠 남지 않았냐. 전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 비트코인 30일날 신규 계좌 개설했을 때 그 시세 움직임을 다 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골드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약간 아직 또 상승 여력은 좀 더 남아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돼서 얘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우리 국내 안에서도 신규 유입자들은 30일부터 좀 추가적으로 열릴 예정인데, 그 전까지도 또 골드에 대해서 그런 부분 좀 해소로 골드로 좀 풀 것이다라는 상승세 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역시 골드까지 좀 알아봤고요. 벌써 30분 지나갔습니다. 오늘 많은 시청자분들이 유튜브와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도와드릴게요. 오늘의 첫 번째 상담은요, 문자로 주셨나요? 문자로 주신 의견, 3535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자, 미국채와 달러의 상관관계가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일단 앞서서 마스터님 국채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셨고, 달러가 오늘도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채와 달러의 상관관계 좀 하나의 팁을, 시황적으로 팁을 좀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오늘 현재 10년물 국채 시세 먼저 확인하고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10년물은요, 122-02.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좀 구체적인 질문은요, 미 국채가 이 달러와 가치를 지탱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미 국채와 달러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이슈 상황과 연계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마스터님, 국채 지금 오늘을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국채와 달러의 상관관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상관관계가 네. 될 때는 일단은 같이 움직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달러가 사실상 강세로 가게 되면은 지수가 일단은 상승을 할 때 달러가 강세로 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지수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때 국채는 어떻게 되죠? 빠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는 일단은 상승을 하지만 국채금리 상승하지만 국채 가격은 지금 빠지기 때문에 달러의 상관관계를 좀 그렇게 좀 보시면은 좀 간단하고 좀 명확하게 좀 이 해외 선물을 하고 매매를 하는 거와 실전 매매를 하는 거와 관련 있게 좀 간단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뭐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해설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간단합니다. 네. 달러가 올라가잖아요. 달러가 왜 올라갈까요? 달러가 적을 때 올라가겠죠. 달러가 적을 때는 어느 때 적을까요? 양적 완화를 축소한다거나 금리를 올리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예금금리 올라가고 대출금리 올라가면서 예금금리 올라가면 예금하려고 할 것이고 대출금리 올라가면 대출 안 받으려고 할 거죠. 그러면 시장에 있는 달러가 은행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 풀려있는 달러가 적어지는 거겠죠. 적어지면 희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죠. 즉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달러 가치는 올라갑니다. 근데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금리 인상되는 얘기하고 똑같이 비슷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되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겠죠. 예.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지금 왜 이렇게 둘 다 떨어지느냐? 달러 약세고 채권도 빠지고 금리는 어차피 오를 거기 때문에 미 선반영하면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달러화가 약세가 되기 때문에 미국 채권의 가치가 떨어져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금리가 오르는 면도 있지만 미국 채권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채권을 달러화로 거래를 하거든요. 채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이 외환시장이고 외환시장 다음이 큰 시장이 채권시장인데 채권시장이 거의 모든 거래를 다 달러로 합니다. 달러로 하는데 이 달러로 거래하는데 특히 미국 채권은 달러화로 표시된 채권이에요. 그럼 달러로 표시된 채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내 자산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 채권은 매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문희상 재무장관이 어제 달러와 약세 발언을 한 게 미국은 독약을 마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미국 채권의 가치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미국 채권은 바보가 되면 올해 미국 채권 발행량 2배로 늘려야 돼요. 왜냐? 감세를 했으니까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채권 발행해서 그 채권 발행한 돈으로 뭔가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사업 다 줄이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채권을 발행을 많이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버텨야 되는데 그 채권을 발행하면서 점점 뭐가 생기냐? 이자를 점점 많이 줘야 되겠죠? 미국 구조적인 이제 불황에 빠지기 시작하고 있는 초입 단계다. 라는 거를 저는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아마 3, 4년 뒤에 아마 미국을 치명타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독약을 마셨다. 그 부분이 좀 포인트로 들리네요. 네. 자,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3월에 그 부분을 좀 미리 반영한 국채 가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원래 뭐 정석대로라면은 달러 가치가 약세로 흘러간다면 채권이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미리 선반영돼서 같이 또 약세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까지 정리 도와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빠르게 도와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저희가 빨리 좀 진행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다음 질문은요. 지금 뭐 유튜브로 올려주신 의견인데요. 오일은 아람코 상장까지 계속 우상향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문자를 유튜브로 의견을 남겨주신 상황인데요. 일단 뭐 개인적인 뭐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아람코 상장 재료와 정치적인 상황 이런 이용 등으로 인해서 인위적인 상승세가 좀 강하다고 현재의 상승세를 좀 인위적인 상승세라고 좀 분석을 하신 것 같은데 아람코 상장까지 계속 우상향이라고 봐야 하는지 작년에 원유 재고가 줄어도 휘발유라든지 재고 하나라도 많아지면은 아래로 몇백 틱씩 움직였는데 지금은 크루드 오일이 호재에만 반응을 하는 것 같아 보인다라고 좀 질문을 주셨는데 마스터님
아람코 상장까지 이 오일의 상승, 뭐 인위적이든 이런 호재에 좀 반응만 한다, 막 이런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아람코 상장까지의 우상향으로 봐야 된다는 거는 좀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분석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서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는 뭐 말씀드릴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지금 중동 쪽에서 지금 계속 이슈가 나오는 것들이 일단은 뭐 오일 가격을 일단은 올리는 걸로 지금 보고 있고, 거기다가 기술적으로도 지금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일단 들어 올리는 구간 자체가 지금 파동 자체가 지금 한 $70 정도까지는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지. 지금 그러니까 이슈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 이슈가 지금 계속적으로 오일에 불을 지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도 기술적 분석의 패턴에 맞춰서도 일단은 그 구간 자체가 뭐 그렇다고 해서 계속 올리는 건 아니거든요. 적정한 가격까지 일단 오게 되면 또 조정이 크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구간까지 안 왔으니까 지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구간을 지금 보는 거지, 일단 $70 선 정도 넘어서면은 그때부터는 또 어느 정도 큰 일단은 조정폭을 좀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아람코 상장 그리고 크루드오일의 상승세 좀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짧게 코멘트 한 말씀 해주시면요. 이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이분은 신세계 방송 많이 안 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람코 사우디가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미국과 왜 밀약을 맺느냐. 사우디 제가 빈살만이 제가 봤을 때 약간 뭐에 씌인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두바이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처럼 자기 나라도 만들고 싶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아람코 상장을 해서라도 상장해서 상장 차익이라도 많이 얻든지 아니면 유가를 많이 비싸게 팔든지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그 돈으로 두바이처럼 만들려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가를 올려야 되는데 그 유가를 올린 게 아람코 상장하고도 연결해. 유가가 올라가야 아람코 가치가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과 사우디가 뭔가의 밀약으로 서로 국제 공조를 자기들끼리 통해서 자꾸 중동에 분쟁을 만들고 유전지대 공격하고 안 되니까 뭐 별짓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아람코 상장까지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아람코 상장까지는 상승세가 좀 제한되는 거는 좀 지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이후도 여전히 좀 살아있는 그런 재료고, 아람코 상장이 딱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대해서 좀 파급 효과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 말씀드렸고, 저희 애청자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또 바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종목들 다양하게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통화적으로 어제는 또 파운드가 상당히 좀 상승을 했고, 오늘 유로에 대한 반등, 엔화까지 질문이 왔습니다. 자, 지금 엔화 매수 진입했는데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저희 쪽에 유튜브로 남겨주셨는데요. 자, 오늘장의 엔화 흐름 확인하면요. 9,222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매수적으로 가격대를 어느 가격대에 진입하셨는지는 적어주지 않으셔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가격대는 확인은 하진 못하지만요. 현재 매수로 들어가셔서 수익이시겠죠. 9,22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0.45% 상승세네요. 자, 마스터님. 지금 오늘도 상승하고 3월에 연속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계속적으로 상방이 열려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엔화 같은 경우는 BOJ에서 무슨 뭐 통화 정책 일단은 나오는 것보다 이제는 달러 인덱스 하락입니다, 무조건. 유로화도 지금 뭐 달러 인덱스 하락하고 달러 가격 하락하니까 이제는 뭐 엔화도 그냥 달러 약세로 가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걸로 저는 일단 최근은 일단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오늘도 상승 추세 여전히 굉장히 좋고요. 왜냐면 오늘 적절하게 눌림 주고 그다음에 그 눌림 밑꼬리 만든 다음에 그대로 상승 추세 지금 타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지금 더 추가 상승 더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그 추가 상승이 일단은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 월봉으로 보면은 일단 저항대가 좀 나오죠. 그래서 9,300선까지는 일단 뭐 이번 달에 다 나온다고 다 나올 수도 있고요. 이번 달에 다 나오지 않으면 다음 달에 지금 다음 달 2월 달에
다시 한번 조정 약간 주었다가 들어 올리면서 9,300선 정도까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의 상승세 조금 더 노려봐도 좋을 것 같고요. 9,300선까지에 대해서 상승 여력은 충분히 좀 남아있는 상황으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네, 짧게 코멘트 한번 해주실까요? 네. 이것도 정말 간단하죠. 네. 그러다, 아니, BOJ에서 계속 양정화 축소 얘기하다가 갑자기 코멘트를 바꿨잖아요. 왜 바꿨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이 세이프가드하고 무역전쟁, 환율전쟁 하려고 하니까 같이 자기도 또 엔화도 좀 떨어뜨리고 싶어서 얘기했는데 그걸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BOJ에서 양정화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 스탠스를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시장에서는 아,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BOJ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 그래봐야 뭐 똑같지 뭐 양정화 축소라는 거하고 뭐가 이게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어. 너네 축소할 생각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받아들여 버리니까 엔화가 오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같이 약세로 경쟁을 하더라도 달러 약세가 더 강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미 BOJ에서 살짝 코멘트를 했어요. 양정화 축소하겠다는 뉘앙스를 살짝 한두 번 했기 때문에 아, 스탠스는 기조적으로 약간 좀 틀어졌다라고 이미 시장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화가 오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도 가능하다. 뭐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분에 대해서 두 분이 좀 공통적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해볼까요? 다음 상담은 또 다른 종목입니다. 자, 일단 S&P 지수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S&P 500에 대해서 지금 매도 포지션으로 추매가 가능할까요? 라고 네, 남겨주셨는데요. S&P 현재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 가격대 확인할까요? S&P는 2,839.50포인트로 이전의 하락폭보다는 조금은 만회한 상황인데 현재 구간에서도 마스터님 매도 접근 가능합니까? 일단은 네. 추매라고 하시니까 뭐 신규 진입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튼 추매도 추매고 추가 매도도 추가 매도고 맞아요. 재매도 뭐 포괄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가격을 제가 모르니 그죠? 예, 그래서 추가 매도든 일단 재매도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매도를 하려면은 좀 들어 올렸을 때 매도하는 게 안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양봉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고점 돌파는 못할 거라고 일단 보고 있지만 다시 끌어올리면서 양봉으로는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위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2843에서 45선 정도에서 그 정도 선 왔었을 때 그 부분에서 매도 진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만약에 뭐 그 정도 선까지 안 왔다면은 안 온다면은 뭐 내일 정도? 내일도 일단 반등 한번 줄 거거든요. 그냥 그렇게 쭉 내려가지 않습니다. 내일 일단은 이 구간에서 끝났었을 때는 그 구간대에는 다시 한번 반등 줬다가 내려가기 때문에 내일 정도에서도 또 그 구간대 정도 노려보시면 오늘 꼭 뭐 지금 막 급하게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게 지금 오늘도 지금 지지 굉장히 빡빡하게 잘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막 한 번에 폭락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일 정도 반등 한번 줬다가 뺄 거기 때문에 내일도 이 박스권 구간 위 상단선까지는 줄 겁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죠. 만약에 오늘 지금 들어 올려서, 2843선, 아까 그거 매도 제가 지금 구간 말씀드린 그때 부분까지 만약에 올라와서 끝난다면, 내일 같은 경우는 그 매도 스탠스를 일단은 2850선 부근으로 좀 위로 잡아야 되겠죠. 왜냐면 계속 새벽까지 거래하시진 않잖아요. 막 끝날 때까지 뭐 보고 있다 종가를 일단 확인하고 하지는 않으시니까 그 부분까지 안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끝났네? 그러면은 내일은 2850선 정도에서 일단 매도 진입을 내일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매도에 대한 부분 짚어주셨는데 현재 구간에서 뭐 아무 가격대는 들어가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하지만 현재 구간 다시 2845선까지 상승 시 매도적인 접근 좀 기다려보시고 유효한 가격대에서 전략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S&P 500에 대해서 질문도 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장 해외 선물 종목들 중에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농산물에 대한 부분 올라왔는데요. 끝자리 8142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소이빈과 소이빈 밀 둘 다 잘 오르는데
왜 소이빈 오일만 오르지 않을까요? 자, 일단 소이빈 밀까지 좀 3가지 종목을 해주셨는데, 일단 소이빈 오일을 여쭤보셨잖아요. 현재 구간에서 소이빈 오일. 저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70이네. 오늘 0.06% 정도. 지금 이 전에 저점, 1월 22일에 기록을 했던 저점이죠. 32.10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두 분이 좀 차트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산물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네, 일단은 소이빈 오일과 소이빈이 관계가 그렇게 뭐 상관관계를 찾아달라는 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뭐 소이빈을 뭐 계속적으로 뭐 거래를 자주 한다던가 그런 게 아니라서 일단은 해설위원님이 혹시나 아시면은 뭐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차트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좀 짚어드리면요. 일단 소이빈 오일이 궁금하신 거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이번 오늘이죠. 일단은 지지가 됐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이평선에 지금 20일 지금 검정색 10일 이평선 그 구간이 지금 깨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가에서 일단은 이 구간에서 디딤돌로 작용을 했고요. 지지가 됐고,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지금 박스 구간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 구간 지금 좀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만약에 지금 현재 가격대, 올라서 끝나든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끝나든 굉장히 추이가 그럼 좋은 거고요. 내일 정도 이후, 오늘 이렇게 이 가격대에서 끝나면 내일 이후에도 상승은 가능합니다. 예. 적절하게 지금, 조정 구간 준 거기 때문에, 올라간다면 33.0까지도 일단은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왜냐면 주봉에서도 지금 나오는 게 이번 주 내일 정도까지 일단은 마감을 할 텐데, 내일이 이제 금요일이니까. 그럼 다음 주도 충분히 33.0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구간입니다. 그래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주봉으로 따졌을 때는 33.25까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추가 상승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좀 더딘 흐름에 때문에 좀 궁금해하셔서 저희 쪽에 문자 주셨는데요. 일단 34선까지 상방을 좀 노려보자. 추가적으로, 이제 끝날 시간 다 됐기 때문에 짧게 코멘트 해주시죠. 네. 저도 소이빈밀 오일이라 그래서 이게 뭐지? 하는 사람들인데 그냥 콩기름입니다. 콩기름인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콩기름 우리나라에서나 이제 식용으로 쓰지,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오 디젤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거를 이제 자동차 기름으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전기차 확산된 뒤로 별로 이게 수요가 없습니다. 그냥 식용 수요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르는 게 당연히 약합니다. 반등이 약하다는 거는 대부분 소이빈 오일을 분석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건 다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등이 약하다는 건 다 어느 정도 다 그런 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소이빈 오일만 왜 도대체 안 오를까? 원래 안 올라요. 오를 가능성이 앞으로도 많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콩기름을 많이 쓰시면은 또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전반적으로 식용으로 많이 쓰면 많이 늘어나겠죠. 근데 저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요즘 콩기름 잘 안 쓰는데, 그런 전반적으로 해서 오르는 게 좀 쉽지는 않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 전기차 쪽으로 좀 워낙에 좀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디젤이 그렇게 많이 인기가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콩기름에 대한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다양한 질문과 전략을 챙겨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못다한 다룬 상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일 신세계를 통해서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오늘 세 분과 함께 했는데 함께 해주신 세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신세계 2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신세계 2시간 동안 다양한 알찬 내용 전달 도와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한다는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